숙행과 상관관계로 지목된 남성은 직접 입을 열었고 그가 선택한 설명 하나하나가 논란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숙행이 억울한 여론 사냥을 당하고 있어 나섰다는 취지였지만 인터뷰 전반에는 숙행을 보호할 논리도 스스로를 방어할 구조도 보이지 않았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말의 흐름은 사건의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내는데 그쳤다. 이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숙행과 동갑인 1979년생이라고 밝혔다. 결혼 생활은 21년째였고 현재는 서류상 부부관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한 문장만 놓고 봐도 모순은 시작된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별거를 이유로 관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방식은 상간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첫 만남에 대한 설명 역시 구체적이었다. 지인을 매개로 캠핑 관련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숙행을 만났고 이후 바쁜 일정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2024년 8월이나 9월쯤 다시 식사를 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숙행이 판매하는 떡갈비를 회사 직원 선물로 구매하면서 연락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몇 주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12월에 다시 저녁을 함께 했으며 본격적인 만남은 올해 1월부터라는 정리다. 이 지점에서 그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12월 이전은 교제가 아니었고 1월부터가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계의 성격은 만남의 횟수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연락, 경제적 거래, 개인적 도움에 오고 감은 이미 일정 수준의 친밀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업무 외 영역에서의 지원이 동반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지인 관계와 거리를 둔다.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진 계기로 그는 매니저 공백을 들었다. 숙행의 매니저가 병원에 입원해 행사 동행과 운전 보조가 필요했고 호기심에 자신이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설득력이 약하다. 연예인의 일정 관리와 동행은 대체 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다. 개인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이유는 관계의 성격이 이미 달라졌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는 이 시점에도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숙행이 알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숙행 역시 유부남을 만난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했다는 말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상관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설명이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그는 언론 보도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해명에 나서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논란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악화돼 있었고 올해 2월 초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결혼 이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숙행이 가구점과 반찬을 연결해주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그는 4월 9일 콘서트 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했다. 이혼을 전제로 나와 있으며 아이의 중요한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숙행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반복적으로 전제를 강조한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라는 표현은 상관관계를 합리화할 때 자주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효력을 갖기 어렵다. CCTV 영상에 대한 설명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영상은 5월에서 7월 사이 그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숙행이 두려워했고 배우자의 전화가 오면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관계의 지속성과 인식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동했다는 표현은 책임 회피로 읽히기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긴다. 그는 배우자가 3월쯤 숙행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는 정식 교제가 아니었고 혼자 마음을 품던 시기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행사 동행과 생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관계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 결합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급 라운지와 카페에서 만났다는 구체적 장소까지 언급했지만 이를 입증할 녹음이나 문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과거에도 여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이번 사태는 배우자의 보복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반복된 문제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CCTV는 오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며 함께 산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락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숙행에게 소속사가 없어 행정과 세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부정한다. 배우자가 문제 삼아 중단했다고 했지만 이미 관계의 밀도가 드러난 뒤다.
그는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목표가 숙행을 사회적으로 몰락시키고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이들과 배우자를 공격할 생각은 없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숙행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구상권 청구 발언 역시 자신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책임을 혼자 지겠다는 표현과 달리 문제를 금전으로 수습하려는 인식이 반복된다. 그가 정리한 요지는 명확하다. 동거는 없었고 교제는 4월부터이며 숙행은 서류상 가정이 파탄났다는 설명을 듣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숙행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책임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문장은 함께 설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뷰의 신뢰성은 흔들린다. 이 인터뷰가 남긴 효과는 분명하다. 숙행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달리 관계의 지속성, 상호 의존, 인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확인해주는 결과가 됐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인터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말을 많이 할수록 정황은 선명해졌고 책임을 혼자 지겠다는 선언은 숙행이 연예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파장을 줄이지 못했다. 이 인터뷰는 방어가 아닌 노출이었다. 그리고 그 노출은 당사자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남고 있다.